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필요했다. 조선업도 필요했죠. 무기 구매도 우리가 좀 해줬으면 좋겠죠. LNG를 비롯한 자기네 에너지 개발도 좀 해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필요했던 게 많았고 또 우리가 제공할 수 있었던 국가여서 이런저런 국가들과 같은 반열에 놓지 않았다. 미국의 극우 세력들, 종교 세력들, 네. 이상한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번에 정상회담하기 3시간 전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이건 아, 정말 꼭 집어봐야 돼요. 색출을 좀 할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김문수, 나경원 등등이 네.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지금 외교 현장에 가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뒤에서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대와 홀대의 구분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촌스러워요. 그 제 구분 말씀은- 자체가 촌스럽다. 예, 그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네.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강 실장, 음. 수지 와일스 실장 간의 이 소통이 네. 미국 대통령이 저기 들어가기 전에 회담에 들어가 어느 정도 인풋이 되지 않았을까? APEC에서 미중의 회담을 우리가 엮어내는 역할을 예. 해야 함과 동시에 네. 이번에 북한을 또 엮었잖아요. 네.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제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거예요. 음. 실력이 그건 이제 우리 실력이. 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30분 정도 기다렸죠. 아마 지치셨을 겁니다. 그러나 또 좋은 협상 결과를 또 이끌어내려고 많은 최선의 노력을 했고요. 우리 연세대 최종건 교수님은 오늘 시작이 좀 늦으면서 또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치셨죠? 그러나 좋은 방송 콘텐츠를 위해서 역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자를 많이 먹었습니다. 과자 먹을 땐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요. 속은 허하고 과자는 많이 먹고. 당은 올라가고. 입은 네. 거칠거칠해지잖아요. 네, 그때. 네. 그 삼구갈비 같은 걸 드셨어야 되는데. 네, 너무 죄송합니다. 자, 일단 우리 교수님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의 외교적 측면 한번 저희가 볼까 해요. 일단 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교수님 보실 때는 한미 정상회담 뭐 점수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런 회담이었고 뭐 괜찮았다. 혹은 약간 아쉬웠다. 등등 뭐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됐어요. 네. 잘 됐어요. 매우 잘 됐어요. 매우예요. 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대부분 다 봤어요. 그렇죠? 예. 이제 사실상 소인수회담을 생중계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네. 사실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되게 많았을 텐데 네. 이를테면 비서관들은 못 들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좀 두 가지 이례적인 일들이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생겼어요. 예. 뭐냐면 외교장관이 도쿄에 가지 않고 바로 워싱턴 급하게. DC를 네. 갔고 조인 네. 또 장관이. 비서실장도 그랬고요. 음. 또 두 번째는 회담하기 3시간 전에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 네. 소위 숙청과 혁명 메시지가 떠서 정말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네. 소위 젤렌스키스러운 일이 네. 발생되면 어떡하지? 네. 쫓겨난 젤렌스키처럼. 맞아요. 네. 걱정했죠. 이게 정말 말이 돼라는 생각이었지만 두 분이 작심한 듯 서로를 위한 덕담을 주고받다 보니 그 덕담 속에 매우 많은 의미들이 있는 내용들이 오고 가서 제 입장에서는 좀 긴장이 좀 풀어지면서 끝에 가서 좀 안도감이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고수들 내진 선수들끼리는 서로 평범한 대화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수많은 창과 방패들이 챙챙챙챙 소리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요새 칭찬에 결핍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가려운 데를 삭삭 긁어준 거죠. 네. 딴 사람도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세 가지 포인트의 칭찬을 받았어요. 네. 첫 번째, 당신은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는 사람. 피스메이커. 두 번째는 당신이 돌아와서 미국은 위대해지고 있고 다우 다우 인덱스가 지수가 치솟고 있어. 치솟고 예. 있다. 마가. 세 번째는 이 아름다운 방이 네. 상당히 황금색? 미국의 변형을 르네상스를 지금 상징한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대부분 비판 내지는 빈정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발 오피스를 어떻게 저렇게 꾸며놨어? 예. 저런 촌박한 황금색은 뭐야? 이런 반응인데 두 막상 번, 그걸 그렇죠. 칭찬해주고. 그리고 무슨 이 마가라고 하지만 네. 경제가 성장하느냐 아니냐는 상당히 큰 논쟁 대상이고요. 네.
소위 평화를 조종했느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걸 인정해줬다는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듣고 싶은 말을 콕콕 해줬군요. 그건 상당히 큰 준비를 하고 가신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뭐 젤렌스키가 즉 어디죠? 네. 우크라이나나 남아공과 같이 비교를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나와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필요했다라고 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조선업도 필요했죠. 네. 무기 구매도 우리가 좀 해줬으면 좋겠죠. LNG를 비롯한 자기네 에너지 개발도 좀 해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필요했던 게 많았고 또 우리가 제공할 수 있었던 국가여서 우리를 뭐 이런저런 국가들과 같은 반열에 놓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그래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네. 여전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뭐가 어떻게 됐다 이게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안 구체적이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왜 그러면 그 공동성명서 정상선언문이 왜 안 나왔어라고 네네.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정상선언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있을 거 처음 회담을 하게 되면 네. 서로 한미 동맹을 다지기 위한 정상선언을 해요. 트럼프 1기 때 문재인 트럼프 두 분은 하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바이든도 했고요. 네. 윤석열 바이든도 했고. 그러면 이재명 트럼프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없었어요. 네. 더군다나 관세 문제가 있고 무역 문제가 있어서 네. 혹자는 왜 안 했어라고 하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한 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그 안에다가 방위비 분담금이 몇 퍼센트 증액될 건지 네. 국방비가 몇 퍼센트 증액될 건지 또 2천억 불 투자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어디다 갖다 쓸 관리하고 건지. 할지 소위 네. 명문화 구체화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소위 구속되는 어. 것은 안 좋다. 네. 일종의 뉴노멀 같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애매모호함을 네. 통해서 서로 좀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근데 이제 했고요. 약간 걱정하는 거는 예를 들어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랑 하고 나서 뒤에 가서 딴 얘기 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우리나라랑 뭐 좋게 이제 분위기 했는데 나중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도 한 20%더 올려주기로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봐. 근데 저는 그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네. 베트남을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예. 네. 우리나라는 베트남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니, 네. 두 번째는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도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 같이 네. 정말 그분 말씀하시는 거를 처음부터까지 다 메모를 해봤는데 네. 마치 배석한 사람처럼 우리나라가 한국이 있었지 이렇게 자각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 한국이 있었지 이런 무슨 느낌. 말씀이에요 그게? 첫 번째 네. 평화 부분에 있어서 한국하고 좀 협의하고 협조해야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각. 두 번째 자기가 지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파트너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또 더군다나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해군력, 해양력이 딸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초기 2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배 한 척씩 만들었던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한국과 같이 조선 협력을 해야 돼. 이거 일본하고는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 느낀 거죠. 제 말씀은 뭐냐면 네. 한국 말 안 들어 협상 합의 안 해줘 네. 확 쳐버릴 정도로 우리가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막상 회담을 준비하다 보니 예. 이것도 도움 받아야 되고 저것도 되게 도움 받아야 무거운 되고.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일지를 함부로 할 수 곱씹어야 없는 되죠. 나라.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환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네. 뭐 이런저런 그래서 우리의 어깨가 그만큼 넓어진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요. 예. 이건 정말 심각해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요. 예. 오해로 판명이 됐고 본인도 수긍을 했으나 네. 그 근원이 어딨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서 얘기 듣고 이 얘기를 트럼프 했냐? 대통령이 오발 오피스에 출근하기 전에 네. 따다다다닥 쳤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야? 왜 네, 네. 숙청같이 보이고 혁명같이 보이지? 거기서 네. 어떻게 사업을 해? 용납 못해라고 네. 쓰기에는 누군가가 인풋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제가 보기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네. 우리나라에 있는 극우 세력과 네. 미국의 극우 세력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네. 네. 또 미국의 극우 세력이 미국 대통령에게 뒤로 옆으로 정보를 보고하는 라인이 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가까이 있다. 트럼프의 예. 귀에 닿을 예. 수 예. 있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뭘 들었는데 네. 니네들 이랬다며 교회도 그리고 우리 압수수색하고. 미군 기지도 그렇다며라고 한 거예요. 음.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미국의 극우 세력들, 종교 세력들, 네. 이상한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번에 한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기 3시간 전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네. 오해로 풀려서 다행이다라고 예.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이건 정말 꼽집어 봐야 돼요. 색출을 좀 할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우리 그 국민의힘에 김문수, 나경원 등등이 네.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논평을 냈죠. 예. 하면서 지금 외교 현장에 가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뒤에서 공격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불문율이거든. 예. 뭐냐면 외교할 현장에 가 때는 있는 적어도. 정상회교하는 대통령을 이렇게 남이 나라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활용해서 뒤통수를 치는 것은 반문명적이. 아. 반문명적 이건 예. 뭐 여야를 예. 떠나서 아무리 예. 정치적 상대라도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뒷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예. 도대체 왜 이제 보통은 이제 국내를 지키고 있는 비서실장까지 미국에 날아갔어야만 했는지가 지금 네. 이유가 나오는데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방미를 한 게 이 트럼프가 직접 진짜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 올릴지까지는 몰랐겠지만 실제로 그의 귀에 이런 극우적인 세력이 퍼뜨리는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첩보를 우리 정부도 입수를 했고 관련해서 사전에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라고 하는 트럼프의 비서실장과 만나서 이거 오해다라는 걸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미리 간 거다. 지금 이렇게 그래요. 사후 설명이 있었어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에요. 예.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서실장의 자리를 권했을 때 딱 한 가지만 조건으로 걸었어요. 뭐예요? 오발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결정합니다. 엄청난 실세란 그러니까 얘기네요. 저희 우리말로 치면 네. 문고리예요. 예. 그걸 유일한 조건으로 걸었고요. 두 번째 그래요? 그 사람은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소위 대통령실에서도 이런저런 정보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네. 그 사람의 중요성을 판단한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브리핑이 직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트루스 소셜의 그 메시지 얼토당토한 이상한 메시지가 뜨고 1시간 후에 그 강 실장하고 수산 와이스 실장이 면담을 했다는 예. 거예요. 그건 진짜 잘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네. 말씀 뭐냐면 그만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예. 좀 달라요. 제가 겪었던 일기하고도 좀 다른 거죠. 다르다는 게 일기 때는 형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트럼프의 있어요. 형들. 예. 아. 그래서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매티스 네. 장관이 국방장관이었고 예.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이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강요들이 말리는 네. 강요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다 자기 아랫사람들로. 텍사스 예. 국방장관, 제이디 벤스 부통령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뭐그 유명한 뭐 목사들 있잖아요. 뭐 김장호 목사니 아니면 또 순복음교회 뭐 이런 목사들이 네. 예전부터 미국의 보수 세력들 혹은 뭐 거기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의원들과도 좀 친밀함을 예. 꽤 유지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갔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통상 그 부분이 우리가 편하게 표현하는 미국의 조야 세력이거든요. 예. 워싱턴 D.C. 부근이나 네. 아니면 특정 산업계 그러니까 로비금을 많이 내는 그 사람과 연결되는 세력일 텐데 이제는 이걸 정말 우리 언론도 네. 우리 학계도 네. 그리고 정부 기관들도 정말 이 실체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5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3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 몇 번 회담을 할 것이며 네. 비단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각급 관료에서도 회담을 할 텐데 소위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런 뉴스로 인해 소위 양국의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이 흔들리면 어때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오버오피스에 앉혀놓고 젤렌스키나 남아공 대통령을 소위 조지듯이 했었다면 네. 네. 그럼 뭘 어떤 단어가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동맹 대통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정말 심각했던 네. 문제인데 네. 네. 다행히 물밑 작업도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대응 능력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나 우크라이나나 남아공과 달리 미국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 네. 그나마 다행.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거는 네. 오해했어 미안해라고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보통 그 3인성우라고 한 번 네. 이상한 얘기 들으면 에이 뭔 그런 소리 그런 게 있어 하다가 또 두 번 세 번 계속 같은 얘기를 들으면 네. 진짜 그런가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봐봐요. 3시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오지. 근데 이게 뭐야 하고 트위터를 날릴 정도라. 그래서 제 트위터를 봤어요. 네. 근데 소위 그런 사람들 진짜 고든창이니 예. 뭐 이런 소위 미국의 구구 세력들이 땡큐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면서 다 예. 리트윗을 했더라고요. 그 네. SNS를 네. 근데 저는 의아했던 건 그거예요. 트럼프가 진짜 이걸 좀 믿고 있거나 정말 압박하도록 세게 쓰려고 했으면 어저께 이제 정상회담 현장에서 이 질문이 나왔잖아요. 전 이 질문이 나오는 게 난 건가 안 나오는 게 난 건가 그 생각도 막 들었는데 오히려 질문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답할게라고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국내 친일 쿠데타의 뭐 상황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이다. 오히려 이제 전 세계의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렸고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죠.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맞아요. 같아. 맞습니다. 내가 오해한 게 확실한 것 같네. 이러고 그냥 되게 깨갱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제 추측은요. 예, 당연히 대통령의 설명도 명료했으나 예, 그 전에 강 비서실장이? 실장, 수지 와일스 실장 간의 이 소통이 네, 미국 대통령이 저기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회담에 들어가 어느 정도 인풋이 되지 않았을까? 즉 만약에 그렇다면 네. 정말 수지 와일스하고 잘 커넥트한 거죠. 한 몇 시간만 일찍 만났으면 그거 안 올릴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쉽네. 출근하기 전에 올렸으니. 네. 거참. 네. 아니 그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거 가운데 이제 홀대 논란이 이제 일부에서 좀 있었잖아요. 일부가 누군지는 우리가 알죠. 근데 그 환대와 홀대의 구분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촌스러워요. 그 그러니까 제 구분 말씀은- 자체가 촌스럽다. 예, 그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네.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서 미국을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네. 블레어 하우스에서도 대통령께서 주무시는 거 예. 그리고 거기 직접 가서도 회의했는데 첫 번째 블레어 하우스는 영어로 얘기하면 거기에 공실이 있느냐 없느냐 어베일러블 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불편해요. 거기가 왜요? 좁고요. 옛날 집이고요. 역사적인 집입니다. 오래돼서.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가 5성급 호텔에 네. 이 펜트하우스에 그러니까 영어로 PRS라고 부릅니다. 네. 프레지던셜 스위트라고 어. 하는데 거기 있으면 우리가 완전히 가베의 입장에서 호텔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블레어 하우스는 유적이기 때문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조리 특히 네. 음식 조리 같은 그래요? 거. 비워도 돼요. 뭐 그런 거죠. 네, 네. 예, 불편합니다. 김치 못 먹고 뭐 이런 예, 게 있나? 그러니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영국 총리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인데 네. 갈 때마다 블레어 하우스 써 안 써, 누가 뭐가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걸 따지는 건 너무 후진적이죠. 촌스럽다. 지금도 정말 오피셜 워킹 비짓, 그러니까 공식 실무 방문이었기 네. 때문에 그럼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월킹에 일하는데 실무에 있어서 이고 그리고 미국의 특성상 1년에 2번 정도만 그 국빈 방문을 받아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국빈 방문 안 받았어요. 6번인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실무 방문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아니, 그 네. 이상한 허례 의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예. 어떻습니까? 이게 누가 마중 나왔느냐 아니면 이제 배웅을 했냐 안 했냐. 예.
이것도 뭐 별로 안 거꾸로 중요해요. 얘기할게요. 예. 이제 그 실무 공식 방문이었기 음. 때문에 부의전장이 나왔어요. 근데 네. 자세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만났죠. 그 소위 웨스트에서 예, 만났나요? 웨스트윙에서 네. 소위 영접을 했죠. 예. 나올 때는 어떤 여성분이 나왔어요. 네. 금발 여성. 예. 그 양반이 의전장이에요. 네. 그 공항에서 백악관 내릴 의장? 때? 예. 아니. 근데 공항에서 내릴 때 만났던 사람은 부의전장이고 부의전장이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우리 대통령 회담 일행이 끝나고 나왔을 나오자마자. 때 네. 저분이 의전장이에요. 왜 아. 트럼프가 배웅을 안 네. 해? 지금 이 얘기인 네, 네, 거잖아요. 네. 어떤 방송에서 트럼프가 배웅을 안 하니 이거 회담이 잘못됐을까요? 막 이래고 어떤 전문가분들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예. 네. 저분이 젤렌스키 나갈 때도 배웅했던 분이에요. 아 원래 의전하는 네. 담당 의전장이다. Chief Protocol Officer. 아하.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의전장입니다. 아 이런 건 뭐 굳이- 저분 저기 네. 저것도 있어요. 저기 인스타그램 어카운트. 네, 그 전혀 그런 뭐 홀대 논란 있을 것 자체가 없었다. 아니 왜 그런 데다 진을 빼요? 네. 아, 저 질문.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준비해온 말을 거기서 내가 흔들지 말고 끝까지 하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갔고 이제 그게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그 준비해놓은 의제들이 있었잖아요. 네. 칭찬할 거 포인트 몇 가지. 네, 북한 얘기하면서 김여정이 나는 싫어해도 트럼프 너는 좋아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띄워주면서 사실 트럼프 그걸 확 물게 되면서 북한 관련된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빠르면 올해도 내가 김정은 만날 수 있다. 이런 북미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회담에서 나온 수사적인 언급이에요? 아니면 실현 가능성도 있는 얘기예요?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 네. 페이스메이커를 네. 이 라임을 맞춰가면서 말씀하시는 건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근데 그 문장을 말씀하기 전에 내가 북한을 관여하면 혹은 열심히 관여한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 예. 당신만이 해라. 그리고 나는 당신은 피스메이커하고 페이스메이커한 이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잘하신다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에는 가슴이 저렸어요. 왜냐하면요, 좀 슬픈 구석이 몇 번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주도할 수 있는 남북 관계, 음. 한반도 정세가 윤석열의 3년으로 꽉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어떤 네. 일이 있었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으십시오. 예. 난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그 전통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왔는데 네. 윤석열의 그 3년으로 완전히 얼그러졌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남짓을 쉰 거잖아요. 네. 네. 그동안 여전히 계속 김정은에 대한 추억을 곱씹고 있었구나. 이건 제가 문학적 표현인 것 같지만 네. 그는 틈만 나면 난 김정은과 좋은 관계야를 네. 얘기했던 걸 알려진 것인데 네. 요번에 자세히 보면 판문점 상황을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해요. 그랬나요? 거기 블루 빌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판문점 가면 아. 이 블루 빌딩 이거 파란색 빌딩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사람들이 총을 기울이고 있고 내가 직접 아. 가니 김정은이 나오고 그거를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었어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여기저기 붙여놨더라고요. 아. 판문점에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 그는 여전히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걸 딱 대한민국 대통령이 잡은 거예요. 네. 당신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 네. 풀리죠. 근데 북한 이슈라는 게 미국 대통령으로서 매우 뭔가를 홍보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렇게 막 아니에요. 관심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볼 브리핑을 보면 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만이 나한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라고 하고 네. 그는 정말 스마트하고 위대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러웠던 거예요. 나는 김정은 위원장 지금 북한하고 만나서 뭘 좀 해보고 싶은데 뭘 하려고 그러면 미국 조야에서 왜 독재자를 만나려고 하느냐, 예. 왜 배신한 자를 만나려고 하느냐라고 싫어하는구나. 얘기할 거지 않습니까? 네. 푸틴을 만난 것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 미국의 분위기인데 요번에 잘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당신이 여기 중동에서 유럽에서 다 지금 평화를 만들고 있는데 한반도만 안 되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당신만 해야 돼요. 난 그럼 네. 페이스메이커 할게요. 이게 가슴이 저린다는 그 상당히 잘 말씀하신 거고 상황을 네. 반영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우리의 전략적 공간이 얼그러졌었구나. 좀 좁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잘 지내기를 원하는 걸 아마 명시적으로도 아마 실질적으로도 원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그 걱정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일본 총리 네. 만나고 왔다 얘기했잖아요. 네. 실제로 일본이 우리에게 트럼프 만나면 뭐 이런 하면 좋을 거다라고 이게 우리가 일본과 협력할 공간이 훨씬 넓어진 상태예요 지금. 예, 일단은 미국으로서는 안도감을 표한 거죠. 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이 됐든 지금 러시아 혹은 북한이 됐든 한미를 가지고 좀 같은 전선에 쓰고 싶은데 트럼프 표현에 의하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협력이 안 된다는 잖아요.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줄 몰랐어요. 요거는 제가 약간 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전향적인 입장이었어요. 전향적이라고 하면 한 누구한테? 우리 입장을 많이 들어줬어요. 아 예. 그래요? 예. 내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다큐멘터리를 봤다. 아. 상당히 심했다. 어.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네. 그래요? 예,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한일 간엔 좀 협력할 거라 하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 나레이션을 풀어갔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요번에 위안부 문제를 콕 집어서 발언하는 것을 보고 약간 데자비도 느껴졌고요. 근데 이번엔 톤이 일본은 넘어가려고 하는 한국 너희가 왜 이렇게 집착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집착해라는 표현은 이거 뭐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것 같아요. 예. 집착은 정말 네거티브한 표현이니까 네.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만 아베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갸우뚱했어요. 이시바시게로도 좋은 사람, 아베는 더 좋은 사람이었지만 뭐 이런 얘기. 그건 잠깐 예. 제가 갸우뚱했어요. 뭐 저희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다만 이제 뭐 한일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 참자대의 변제 문제, 징용공 문제는 저는 상당히 좀 우리가 더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이거 있다고 어떻게 봐요. 이거 해결할 네. 방법이 참 난망하잖아요. 네. 일단 일본이랑 사이는 좋아야 되고, 근데 네. 일본으로부터 우리 당연히 뭐 국민적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땐 사과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뭐 제3자 변제 역시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를 또 하자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예. 메시지를 보면 제발 좀 이제는 공감하고 미안하다 그래라 이거예요. 예? 그럼 그 미안함의 사과의 주체가 일본 정부여야 되느냐, 아니면 강제로 당시에 우리 국민들을 징용한 네. 그 기업들이어야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이 기업들이 해도 되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 기업들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해야 된다고 우리 뭐 피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분들은 기업이 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민사소송이고요. 네. 그 민사소송의 대상이 당시의 전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M사, 뭐 T사 뭐 이런 거예요. 미쯔비시, 토요타 뭐 이런 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배상금을 내고 사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 당시 2017년도부터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였고, 근데 그 윤석열 정부가 그걸 뒤집은 거죠. 윤석열 정부 얘기하시면서 한숨을 많이 쉬시네요. 너무 어쩔 수 아쉬우신가 보다, 그죠? 아쉽기는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분통이 이렇게 나는 거죠. 너무 이 줄여놓은 우리 운신의 폭도 너무 줄여놨고 뭐 하려고 했던 거 좋았던 분위기도 다 그냥 꺾어버렸다고 아마 다 망쳐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 네. 여튼 일본과의 뭐 문제를 그러면 충분히 어쩌면 이번 정부에서 좀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두고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저희 외교가에 있는 사람들은 예. 통상 한일 관계 문제를 어쩌면 거의 신의 영역이다. 거의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네가 아까 당신이 우려할 만한 장애물들을 내가 다 해결하고 왔어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외교적 수사로 봐야죠. 그건 외교적 수사로. 네.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수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일종의 시그널링으로 봐요. 되게 부담스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네. 지금 우리 다음 총선이 있기까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의회의 다수당이고 절대 다수당이고 네네. 지금 국민적 지지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약한 이시바 정부를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시바 정부가 잘 보존돼 그나마 좀 합리적인 총리여서 네. 그러니까 소위 극우적 세력이 귀환하지 않게 잘 해봐야겠죠. 근데 이게 도와줘야 될 거예요. 아, 이시바 정부도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또 국민적 정서 같은 것도 해결해야 되고 한일 관계에도 또 이거 수많은 변수를 계산하는 게 거의 이거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아주 그렇게 어려운 얘기해요.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한일 문제 관련해서 좀 교주적인 입장이거든요. 뭐냐면 우리 역사를 상당히 매우 정확하게 직시해야 된다. 예.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인권 얘기하면서 당시 여성 인권, 당시 노동자 인권을 왜 지금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다른 인권을 이야기하느냐. 게다가 이건 법적인 문제다라고 네. 주장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외교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거든요. 예. 들어봐야겠다. 이가 아니라 3, 네. 4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외교고 그렇죠. 1 더하기 1이 빵도 될 수 있는 게 외교다. 마이너스 될 수도 마이너스도 있고. 될 수 있다. 네. 네. 제가 어제 시컷 뱉던 트럼프 워딩 중에 하나가 그 위안부에 왜 옵세스드하게 한국이 집착하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랬습니까? 예, 그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주한 미군 부지에 대해서 리스가 마지막으로 그거 아니라 하나만 좀 볼까요? 진짜? 오너십, 한국이 우리에게 오너십을 줘야 그 된다. 말을 할 때 갑자기 가자지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가자지구도 자기네가 소유해서 이제 뭐 개발하겠다는 건데 네. 네. 이것도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데자뷰더라고요. 뭐냐면 사람 잘 안 변해요.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 일기 당시에 방위분담금 협상할 때도 아니 우리가 이만큼 토지를 공여하지 않습니까? 네. 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주한미군 기지들 땅은 다 한국 거 아닙니까? 우리 땅 아닙니다. 내가 부동산 개발업자라서 압니다. 네. 그 땅 어차피 한국 땅인데 그걸 우리한테 공짜로 줬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국방 분야는 두 꼭지가 나왔는데 예. 미국 무기 사라. 네. 두 번째는 주한 미군의 기지를 네. 영어로는 리스하지 않겠다. 예. 소위 오너십 하겠다는데 네. 요건 이제 더 클리어 그러니까 저쪽에다가 더 명확하게 인풋을 해야 될 것이 리스라고 하면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임대한 것 아니다. 우리는 공여한 거거든요. 예. 한미 간의 협정에 따라서 묘하게 좀- 본인에게 유리한 단어를 골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한미군 4만 명이에요 또. 네. 그 사이 12,000명이 늘었어요. 28,000인데. 네, 지난번엔 48,000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또 고치지 말라면서요. 트럼프 앞에서 숫자 틀려도. 아, 그거 고치면 또 기분 나빠하고 기분 또. 나- 거기서 나빠한다고. 혼자만 틀려요. 아. 그리고 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한다고 그 땅 누군 다른 나라에 줄 수는 없지. 이거 아, 어떻게? 그거는 그건 말도 안 예, 되는 거죠. 예. 네. 자, 여튼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 우리 네. 최정훈 교수님과 함께 체크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그 숨겨진 뜻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교수님은 판단하시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뒤에 있을 뭐 수많은 또 디테일 있는 혹은 또 뭐 문서화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건 아닙니까?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봐야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네. 2천억 불 플러스 1,500억 불. 그리고 이번에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겠다는 1,500불이 가시화되었으니 네. 이걸 가지고 잘 저그를 해야겠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네. 다른 과제를 우리가 이번에 안 왔어요. 어떤 과제죠? 이제 10월 하순경에 있을 에이펙. 에이펙. 아. 예. 네. 그 회담 자체는 자체대로 성공을 해야 하나 네. 트럼프와 시진핑의 방한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 아, 그러니까 둘 다. 예, 예. 이번에 박병선 전 국회의장께서 지금 친서를 북경에서 뽑았죠. 친서를 했거든요. 예. 이제 이것을 이제 워싱턴에서 돌아오는 이제 소위 본진 우리 용산 대통령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소통을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이펙에서 미중의 회담을 우리가 엮어내는 역할을 예. 해야 함과 동시에 네. 이번에 북한을 또 엮었잖아요. 네. 에이펙에 올게 그러면서 아 맞아 지난번처럼 2019년 6월처럼 온 김에 김정은을 불러낼까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 추억이 다시 트럼프는 막 샘돋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두어 달 남았잖아요. 네.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제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거예요. 실력이에요 이제부터. 아, 그건 이제 우리 실력에 네. 해당하는 영역이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외교를 또 잘 해야 되겠네요. 근데 북한
북한이 요즘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 북한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러시아랑도 뭐 잘 되고 그러니까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정은의 입장 혹은 지금까지 나온 김여정 부부장의 입장은 네. 말로만 하지 마요. 아,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갖고 와? 정부가 네. 해놨던 선제 조치라고 하는 것들, 좀 네. 확성기를 끄고 네. 네. 철거했던 건 원래 그거는 니들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거를 왜 티를 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아, 그러면서 무슨 대화하자면서 연합훈련해?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한미 연합훈련 하면서 나를 이렇게 옥죄면서 어떻게 대화하자고 해? 이런 거. 바라는 게 뭐예요? 북한? 그러니까 소위 가시적인 네. 대북 체제 안전 조치를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안 그럼 나 계속 러시아랑 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세가 톤이 과거보다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 그것은 중국 때문이다 아니고 러시아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숙제 있다는 거. 그래서 에이펙 잘 특히나 이제 미중 정상들 잘 데려오는 거 그다음에 북한과의 어떤 뭐 협력 등을 통해서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 만나는 그림 연출해 주는 거. 요 정도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네, 교수님 말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한 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신영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뵐 텐데 정상회담에서도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듯이 네.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변수들 다 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광고가. 인슈어런스, 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 보험조차 또 우리의 불확실성이 될 수 있어요. 워낙 보험들을 많이 들다 보면 우리 주머니들이 금세 또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함께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지나치게 가입한 보험 다이어트도 해드릴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중요한데 가입하지 않았던 그런 보장 부분을 또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1644-1236으로 전화도 좋고요. 카톡도 좋고요. 문자도 좋습니다. 24시간 상담 예약 가능한 1644-1236 혹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를 네이버에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함께 상담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